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수비급 제3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주택 임대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다가구 주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구를 내 소유로 거느릴 수 있지만 주택수는 1주택으로 산입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가구 주택과 관련된 주요 세제와 더불어서 다세대 주택 관련 세제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산구 용문동의 다가구 주택 현장 한 곳, 그리고 소액 투자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강서구 공항동의 다세대 주택 현장 한 곳을 나란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 전화 523-9440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내가 취득했을 때 1주택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의 층수는 3계층 이하입니다. 바닥 면적,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200평이 되겠죠.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입니다.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한 일입니다. 한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무리 많은 가구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가구들이 구분 등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주택 유형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공동주택,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고 또 각각 개별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차이점은 이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660제곱미터보다 클 경우에는 연립주택,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주택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 세대를 소유하시게 될 경우에는 주택수가 1주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또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이고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각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경우가 다가구 주택이고 또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로 주택 층수가 산입이 됩니다. 하나의 공통점은 전체 건물 1층에 바닥 면적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를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2층은 주택의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다세대 주택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16세대가 들어가 있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매입할 때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등기부가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입한다고 했을 때 주용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등기부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고 다세대 주택일 경우에는 똑같이 주용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겠지만 16개의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 구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그 외형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보시는 모습이 전형적인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이고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이죠. 이 주택 층수로서 외견상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항상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일 때는 필로티 주차장 위에 4층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주택으로는 2, 3, 4층을 쓰고 3, 4, 5층을 쓰고 만약에 2층을 상가라든지 사무실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그런 유형의 다가구 주택도 있기 때문에 건물 외관만 보고서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힘들고 항상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구 주택과 관련된 그 세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득 시의 세금을 보시면 취득 시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나중에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양도세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율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다.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 2013년 8월 취득분부터 이 취득세 연구 인하의 적용을 받게 되죠. 현재 취득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격을 기준으로 보실 때는 6억 원, 9억 원, 그리고 9억 원 초과일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고 그리고 면적을 기준으로 보실 때는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경우 6억 원 이하이고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1%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약간 세율이 높죠. 1.3%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격이 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3.3%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 취득세 안에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는 농어촌 특별세, 이 농특세가 되겠죠.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농특세가 배제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특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9억 원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일 아래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임대 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다가구 주택 보유하시게 되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관청에 임대업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종부세는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1주택일 경우에 뭐 다가구 주택을 기준으로 보시면 그 다가구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되겠죠. 1주택일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매매가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매매가가 20억 원이 넘더라도 기준시가는 9억 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가격,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2주택자일 경우에 임대소득세 과세를 하게 되는데 현재 월세소득에 대해서 연간 월세소득 2천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처분할 때 세금, 양도세 측면이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 다가구 주택의 가장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직접 그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업을 할 경우에 순수한 1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하실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 다가구 주택에서만 거의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대 목적의 다가구 주택 하나와 그리고 내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 각각의 처분 순서에 따라서 양도세가 발생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만약에 임대 목적의 다가구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 목적의 다가구 주택은 그대로 두고 거주용의 주택, 뭐 아파트를 매도하시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시게 된다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택 임대업과 관련된 주요 세제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임대업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득세 감면은 신규 취득분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은 다세대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뭐 일어나고 있는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뭐 매매가가 3억 원짜리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경우에 취득세가 1.1% 발생하게 됩니다. 1.1% 발생하게 되면 뭐 취득세 가액이 330만 원이 나올 텐데요. 근데 이 경우에 6억 원 이하이고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취득세에 대해서 100%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근데 100% 감면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도 안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취득세 가액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감면받는 330만 원 중에 15%를 곱한 금액만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취득세 최소 납부 세액 제도라고 하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실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30만 원을 감면받고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금 가액이 뭐 50만 원 내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에 재산세도 감면받으실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일단 아까 1주택일 경우에는 9억 원을 넘는 경우 그리고 2주택자일 경우 그러니까 월세소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달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현재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또 비교 대상인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 주요 세제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큰 그 대비되는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은 양도세 측면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고 다세대 주택은 취득세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구분지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